A사람 팔자 쉽게 안 바뀌어. 72세 김봉남 노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자마자 한숨부터 나왔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굳은 나무처럼 뻣뻣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다. 약봉투는 점점 늘어갔고 봉남 노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8년. 집안에는 TV 소리만 가득했다. 식사는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는 날이 많았다. 혼자 오래 살아서 뭐하나. 그 말이 입버릇이 되어버렸다. 그런 봉남 노인에게도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손녀 지우였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초등학생 손녀가 안기며 웃을 때면 굳었던 얼굴이 잠시 풀렸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다. 손녀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강아지,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가 있었다. 봉남 노인은 순간 멍해졌다. 지우야, 왜 할아버지는 누워있니? 그러자 손녀는 천진하게 말했다. 맨날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봉남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다음 날 아침 봉남 노인은 오랜만에 동네 뒷산 입구까지 걸어갔다. 5분도 안 돼 숨이 찼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처음엔 다 그래요.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흰 운동복을 입은 70대 중반의 노인이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밝았다. 매일 조금씩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봉남 노인은 헛웃음을 쳤다. 이 나이에 뭘 달라져요. 그러자 그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5년 전엔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봉남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두 사람은 벤치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박진수, 75세. 믿기 힘들게도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까지 하고 있었다. 비싼 음식 안 먹어요. 대신 3가지는 꼭 지킵니다. 뭡니까? 걷기, 웃기, 그리고 사람 만나기. 봉남 노인은 피식 웃었다.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진수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술로 버텼다고 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자가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화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얼굴을 처음 봤다고 했다. 그날 이후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매일 10분씩 걷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변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자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 했다. 봉남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 앞에서 멈춰섰다. 늘 사던 소주 대신 바나나와 두유를 집어들었다. 계산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건강 챙기시네요? 그 말에 괜히 민망해진 봉남 노인은 작게 웃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술병들 사이로 작은 두유 하나가 놓였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아주 오랜만에 생각했다. 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뒷산 입구로 향했다.
진수 노인은 이미 스트레칭 중이었다. 오셨네요? 집에 있으니 더 답답해서. 잘 오셨어요. 그날부터였다. 두 노인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다. 봉남 노인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진수 노인은 절대 무리시키지 않았다. 대신 늘 말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힘이 됐다. 일주일 후 봉남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느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웠다. 무엇보다 우울함이 덜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서럽지 않았다. 그는 점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동네 국밥집에도 가고 공원 벤치에도 앉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봉남 노인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혹시 김봉남 선생님? 봉남 노인은 놀랐다. 3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선배님 맞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후배는 반갑게 웃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고 했다. 가족과도 멀어지고 매일 죽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던 봉남 노인은 문득 자신이 떠올랐다. 몇 달 전에 자기 모습.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 후배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선배님이요? 응. 근데 아직 안 끝났더라. 그날 봉남 노인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자신도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예전보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눈빛도 조금은 살아 있었다. 그는 작게 웃었다. 아직 늦진 않았구나. 그날 밤 손녀에게 영상통화가 왔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봉남 노인은 처음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운동했다. 손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요? 응. 그리고 많이 걸었다. 손녀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우와,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 그 말에 봉남 노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칭찬해 준 사람은 없었다. 그날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올랐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새벽 바람이 불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회복은 작은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었지만 봉남 노인은 눈을 떴다. 예전 같으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어 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운동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 처진 얼굴에 한숨뿐이었는데 이제는 눈빛에 작은 힘이 생겨 있었다. 내가 이걸 다 하네. 그는 작게 웃었다. 뒷산 입구, 진수 노인은 이미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사람은 마음이 살아나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봉남 노인은 괜히 쑥스러워졌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물론 힘들긴 했다. 다리는 무겁고 허리도 뻐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진수 노인이 물었다. 복남 씨는 평생 뭐 하면서 살았어요? 복남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먹고 살기 바빴죠. 젊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쉬는 날이면 막노동도 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잠도 줄여가며 일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몸은 완전히 잊고 살았다. 가족은 잘 됐어요? 다 잘 됐죠. 근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진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래요. 평생 남 위에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죠. 그 말에 복남 노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정확히 자기 이야기 같았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아침상을 차렸다. 현미밥, 계란 하나, 김, 된장국. 예전엔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먹었다. 그리고 문득 느꼈다. 밥맛이 돌아왔네. 그날 오후 복남 노인은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혈압 수치가 조금 좋아졌네요. 복남 노인은 놀랐다. 진짜요? 최근에 생활 습관 바꾸셨어요? 그는 괜히 웃음이 났다. 조금 걷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보다 무서운 게 무기력이거든요. 복남 노인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무기력? 맞았다. 자신을 가장 아프게 만든 건 병보다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남 노인은 시장에 들렀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본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그날 저녁, 복남 노인은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늘 먼저 연락 오는 걸 기다렸는데 오늘은 달랐다. 아버지 웬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엔 놀람이 묻어 있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복남 노인은 잠시 웃었다. 나 요즘 운동한다. 진짜요? 응. 매일 걷는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짧은 대화였지만 복남 노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날 밤 그는 술 생각이 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TV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예전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여보, 나 이제 좀 살아보려 해. 혼잣말이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며칠 후 복남 노인은 진수 노인과 함께 동네 경로당에 갔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했던 그였다. 하지만 진수 노인이 억지로 데려갔다. 사람 만나야 오래 삽니다. 경로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장기를 두는 사람, 고스톱 치는 사람,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떠는 사람들. 복남 노인은 어색하게 구석에 앉았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새로 오셨어요? 아, 예. 얼굴이 낯설어서요. 자주 나오세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날 복남 노인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수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표정 좋았습니다. 내가 웃었습니까? 많이 웃었어요. 복남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러다 문득 예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웃으면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너무 무겁게만 살았다는 걸. 며칠 후 봉남 노인에게 작은 사건이 생겼다. 새벽 운동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것이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뛰어갔다. 하지만 진수 노인은 오히려 빗속에서 웃고 있었다. 왜 웃어요? 살아있으니까 좋잖아요. 봉남 노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살아있으니까 좋다. 예전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봉남 노인은 작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인사. 모든 게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몸도 달라지고 있었다. 3개월 후 병원 검진 결과를 본 의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봉남 노인은 믿기지 않았다. 정말입니까?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네요. 병원을 나오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날 저녁 손녀 지우가 집에 놀러 왔다. 문을 열자마자 지우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봉남 노인은 크게 웃었다. 그렇게 달라졌냐? 응, 완전 달라. 손녀는 그의 팔을 꼭 안았다. 그 순간 봉남 노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구나. 예전엔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일이 기다려졌고 아침이 반가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다. 봉남 노인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바로 감사일기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감사할 게 뭐 있다고. 하지만 진수 노인이 말했다. 작은 거라도 적어보세요. 사람 마음은 신기해서 좋은 걸 보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봉남 노인은 억지로라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았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팠다. 편의점 커피가 맛있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칠 지나자 정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불평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좋은 걸 먼저 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봉남 노인이 늘 가던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사장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소?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가게 물려받기 싫답니다. 이제 접어야 하나 싶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남일처럼 들었을 이야기였다. 하지만 봉남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국밥 좋아하는 사람 많잖소. 나도 여기 국밥 먹고 힘냈는데. 사장은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처음입니다. 그날 이후였다. 봉남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오늘 좋아 보이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그를 보면 먼저 웃었고 국밥집 사장은 서비스로 계란을 넣어줬다. 경로당 사람들도 봉남 노인을 반기기 시작했다. 요즘 봉남 씨 웃는 얼굴 보기 좋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괜히 쑥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다. 어느 날 오후 봉남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옆에 털썩 앉았다.
얼굴은 잔뜩 지쳐 보였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복남 노인은 조용히 바라봤다. 몇 달 전 딱 자기 모습 같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몸은 아프고 이제 오래 살아 뭐 하나 싶어요. 복남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복남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술만 마시던 날들, 아무 희망도 없던 시간, 손녀 그림을 보고 충격받았던 순간까지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이 바뀌면 달라집니까? 복남 노인은 천천히 웃었다.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아침 산책 같이 하실래요? 노인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 다음 날 정말로 그 노인이 나타났다. 이름은 최성호. 73세. 복남 노인은 처음 만났던 진수 노인처럼 성호 노인 곁을 천천히 걸었다.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복남 노인은 스스로 놀랐다. 몇 달 전만 해도 누군가를 위로할 힘조차 없던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건네고 있었다. 진수 노인은 멀리서 웃고 있었다. 이제 복남 씨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됐네요. 그 말에 복남 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복남 노인과 성우 노인이 매일 아침 산책 이야기를 하자 다른 노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도 같이 걸어볼까? 맨날 앉아만 있으니 더 아픈 것 같아. 그렇게 1명, 2명 늘어나더니 어느새 아침 산책 모임이 생겼다. 처음엔 다들 투덜거렸다. 아이고 힘들어. 무릎 나가겠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걷고 나면 다들 웃고 있었다. 복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구나. 함께 웃고 함께 걸으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살아났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산책 모임은 취소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하나둘 나타났다. 성호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해. 모두 크게 웃었다. 그때 복남 노인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비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날 오후 복남 노인의 집에 아들이 찾아왔다. 양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내가 동네에서 유명하세요. 맨날 운동 다니신다고. 복남 노인은 민망해서 웃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예전엔 걱정 많이 했어요. 복남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근데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순간 복남 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은 괜히 웃으며 말했다. 오래 사세요, 아버지. 이제 좀 같이 삽시다. 그 말에 복남 노인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평생 강한 척만 하던 그였다.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복남 노인은 생각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웃고 걱정해 주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힘이었다. 며칠 뒤 손녀 지우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이번에도 가족 그림 그렸어요. 복남 노인은 순간 긴장했다.
혹시 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말을 잃었다. 푸른 공원. 그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지우. 그림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예요. 봉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지우는 놀라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봉남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기뻐서 그런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에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다. 봉남 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상쾌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된장국 냄새였다. 순간 봉남 노인의 눈이 커졌다. 누가 왔나? 부엌에는 아들이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봉남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바쁘다는 이유로 같이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갑자기 웬일이냐?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휴가 냈어요. 아버지랑 밥 먹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봉남 노인의 가슴이 울컥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였다. 계란말이, 김, 멸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봉남 노인은 국 한 숟갈을 뜨다가 조용히 말했다. 맛있네. 아들은 피식 웃었다. 엄마한테 배웠죠.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잠시 멈췄다. 봉남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 생각이 났다. 평생 가족밥 챙기느라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했던 사람.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드셨죠? 봉남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그 슬픔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술로 버텼고, 화를 내며 버텼고, 그렇게 무너져 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봉남 노인은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엄마 없으니까 사는 이유가 없더라.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어떻게요? 봉남 노인은 천천히 웃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그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행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술 끊으셨어요? 예전엔 냉장고 가득 술병이 있었는데 이제는 물과 과일만 있었다. 봉남 노인은 괜히 웃었다. 몸이 아깝더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는 소리만 하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아깝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봉남 노인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구나. 희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거였다. 며칠 후 산책 모임은 점점 커졌다. 처음엔 3명이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었다. 누군가는 혈압이 좋아졌고 누군가는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다들 표정이 달라졌다. 예전엔 모이면 아픈 이야기, 자식 흉, 세상 불만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은 몇 걸음 걸었어요? 어제 손주랑 공원 다녀왔어요. 나 요즘 밤맛 돌아왔어. 작은 웃음이 늘어났다. 그 모습을 보던 진수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봉남 씨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봉남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제가 뭘 했다고. 사람은요. 옆 사람 표정을 닮아갑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오후 봉남 노인은 오랜만에 이발소에 갔다. 머리를 다듬고 나오는데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얼굴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웃어봤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봉남 노인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봤다. 허름한 옷차림에 표정은 잔뜩 어두웠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봉남 노인은 걸음을 멈췄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힘없이 웃었다. 괜찮긴. 인생이 끝났는데. 봉남 노인은 조용히 옆에 앉았다. 노인은 며느리와 다퉜고 집에서도 눈치만 본다고 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다 편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봉남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과 몇 달 전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말 다시 하지 마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봉남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끝난 게 아닙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압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봉남 노인은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다. 거창한 비결은 없었다. 매일 조금 걷고 사람 만나고 웃으려 노력한 것뿐이었다. 처음엔 억지였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 진짜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가능할까요? 봉남 노인은 웃었다. 당연하죠. 그날 봉남 노인은 노인을 산책 모임에 초대했다. 다음 날 새벽, 정말로 그 노인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잘 오셨어요. 같이 천천히 걸어요. 노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날 저녁 손녀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장수 비결 발표했어요. 봉남 노인은 웃었다. 뭐라고 했는데? 지우는 신나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웃고 걸어서 건강해졌다고 했어요. 봉남 노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요. 응? 선생님이 할아버지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그 순간 봉남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남들보다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다. 돈도 많지 않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참 잘 살아보고 있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기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웠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다. 봉남 노인은 새벽 산책을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땀은 흐르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다. 왜 그러냐?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말했다.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민수는 봉남 노인의 아들이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밤잠도 못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봉남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남자는 원래 버티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늘 저녁에 들어오라고 해라. 그날 저녁, 아들은 잔뜩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봉남 노인은 말없이 찬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다. 아버지, 요즘 사는 게 겁납니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바라봤다. 회사 잘릴까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있는데 제가 무너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봉남 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도 늘 두려웠다. 가난이 무서웠고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도 평생 버티기만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삶이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 아들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봉남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근데 요즘 알았다. 뭐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따뜻한 밥 먹고 누군가랑 웃고 아침에 햇살 보는 거. 그런 게 사람 살린다. 아들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어요. 봉남 노인은 피식 웃었다. 나도 내가 신기하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서 자고 갔다. 새벽이 되자 봉남 노인은 조용히 아들을 깨웠다. 같이 걸을래? 졸린 얼굴로 따라 나온 아들은 처음엔 투덜거렸다. 이 시간에 꼭 나와야 해요? 걸어보면 안다. 새벽 공기는 시원했다. 동네는 조용했고 멀리 새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한참 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요. 뭐가? 답답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에요. 봉남 노인은 웃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나온다. 그날 이후 아들도 가끔 새벽 산책에 나오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놀랐다. 여보가 요즘 웃어요. 봉남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뿌듯했다. 며칠 뒤 산책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오미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진수 노인이 먼저 다가갔다. 천천히 오세요. 우린 기록 경쟁 안 합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 말에 오미자 씨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 산책 모임에 나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다. 하지만 누군가 손 내밀어주면 그 작은 온기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날 산책 후 사람들은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었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옛날엔 우물에 담가 먹었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미자 씨도 어느새 웃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예전엔 건강이란 비싼 약이나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건 외롭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봉남 노인은 병원에 갔다.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랐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봉남 노인은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운동 좀 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약도 중요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길어지면 몸 전체가 빨리 늙습니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병원을 나와 공원을 걷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서 웃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손녀 지우가 놀러 왔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건강 체조 배웠어요. 지우는 엉성한 춤처럼 체조를 시작했다. 봉남 노인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게 체조냐? 진짜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다. 그러다 지우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응? 요즘 행복해? 봉남 노인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응, 아주 많이 행복하다. 지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 순간 봉남 노인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채워졌다. 행복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웃는 순간 그게 바로 행복이었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아들과 걸었다. 사람들과 수박을 먹었다. 손녀가 행복하냐고 물어봤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웃으며 사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봉남 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땀으로 등이 젖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상쾌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그리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봉남 노인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정호야? 놀랍게도 고등학교 동창 박정호였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정호는 서울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동창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무조건 돈 벌어야 한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다. 정호는 봉남 노인을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비싼 옷차림인데도 얼굴엔 생기가 없었다. 눈빛도 잔뜩 지쳐 있었다. 봉남 노인은 반갑게 손을 잡았다. 어쩐 일이냐? 정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병원 다녀오는 길이다. 봉남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의사가 쉬래. 근데 어떻게 쉬냐?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정호는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봉남아, 나는 평생 돈만 보고 살았다. 봉남 노인은 말없이 들었다. 정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업이 커질수록 집엔 늦게 들어갔고 가족 얼굴 보는 시간도 줄었다.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딸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정호는 계속 돈만 벌었다. 근데 말이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보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 봉남 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통장엔 숫자가 많은데 마음은 텅 비었어. 그 말에 봉남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전의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행복은 늘 나중이었다. 나중에 쉬자. 나중에 웃자. 나중에 행복하자.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버렸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정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 나이에 뭘? 봉남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따라와 봐. 그날 봉남 노인은 정우를 산책 모임으로 데려갔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정우에게도 환하게 인사했다. 오셨어요? 같이 걸어요. 정우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조금씩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다. 성우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오미자 씨도 거들었다. 그래도 같이 걸으면 덜 외롭더라고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산책이 끝난 뒤 사람들은 편의점 앞 평상에 둘러앉아 시원한 냉커피를 마셨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텃밭 이야기를 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럽다. 봉남 노인은 물었다. 뭐가?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거, 사람 냄새 나는 거. 그날 저녁, 정우는 봉남 노인 집까지 따라왔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다. 정우는 밥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왜 그러냐? 정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런 집밥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봉남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은 많지만 혼자 배달 음식만 먹으며 살았다는 정우. 그 외로움이 숟가락 끝에서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한참 동안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붙은 손녀 그림, 작은 화분, 삐뚤삐뚤 적힌 감사일기.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너 요즘 행복하냐? 봉남 노인은 웃었다. 응. 뭐가 그렇게 좋냐? 봉남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좋다. 정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봉남 노인은 말을 이었다. 예전엔 하루가 괴로웠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혼자가 아니거든.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날 이후 정우는 가끔 봉남 노인을 찾아왔다. 처음엔 억지로 웃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달라졌다. 어느 날은 직접 과일을 사왔고 어느 날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산책 모임 사람들도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우 씨 오늘 얼굴 좋아졌네. 걸음이 빨라졌어요. 정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돈 이야기밖에 안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오늘 하늘 참 좋네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어디를 향해 사느냐가 중요했다. 돈만 좇으면 마음이 메말라가고 행복만 미루게 된다. 하지만 작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오늘은 오랜 친구와 웃었다. 사람은 늦게라도 변할 수 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행복은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쌓이는 것이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선선하던 날이었다. 봉남 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산책 모임 장소로 향했다. 늘 그렇듯 진수 노인이 가장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벤치가 비어 있었다. 오늘은 늦으시네. 봉남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기다렸다. 5분, 10분, 20분.
그래도 진수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호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진수 형님이 지각할 뿐은 아닌데. 오미자 씨도 불안한 표정이었다. 복남 노인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급히 진수 노인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이고 두드리던 순간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진수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님. 복남 노인은 깜짝 놀랐다. 늘 건강하고 밝던 사람이 힘없이 벽을 붙잡고 서 있었다. 진수 노인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분명 이상했다. 복남 노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수 노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복남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고 오랫동안 무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복남 노인은 믿기지 않았다. 형님은 늘 건강하셨잖아요. 진수 노인은 담담하게 웃었다. 나도 늙긴 늙었나 봐요. 하지만 복남 노인의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다. 산책 모임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진수 형님이 아프시다니. 말도 안 돼. 그동안 진수 노인은 모두의 중심이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갔고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챙겼다. 그런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 뒤 복남 노인은 병문안을 갔다. 진수 노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복남 노인은 억지로 웃었다. 빨리 나와서 또 걸어야죠. 진수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복남 씨, 예, 나 하나 없어도 산책 모임 계속해야 합니다. 복남 노인은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그런 말씀을. 진수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언젠가 다 갑니다. 복남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수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말이에요. 나는 요즘 참 행복했습니다. 형님, 예전엔 죽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복남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수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복남 씨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같이 웃고 걸으면서 다시 사람답게 살았거든요. 그 말에 복남 노인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다. 진수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왜 울어요? 형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진수 노인은 천천히 복남 노인의 손을 잡았다. 복남 씨, 예. 이제는 당신이 사람들 지켜줘야 합니다. 그 순간 복남 노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실 밖으로 나온 그는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삶을 포기했던 자신이었다. 그런 자신을 일으켜준 사람이 바로 진수 노인이었다. 며칠 후 산책 모임 사람들은 병원 근처 공원에 모였다. 진수 노인이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아 나온 날이었다. 사람들은 일부러 밝게 웃었다. 형님 빨리 나으셔야죠. 같이 제주도 여행 가야지. 진수 노인도 웃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사람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햇살 아래서 다 같이 웃으며 찍은 사진. 진수 노인은 사진 속에서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남 노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이었다.
봉남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진수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봉남 노인은 다리가 풀렸다. 병상 곁에 앉은 그는 진수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봉남 노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형님, 저 아직 할 말 많단 말입니다. 진수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봉남 씨, 예.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진수 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봉남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산책 모임 사람들, 동네 주민들, 국밥집 사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가 진수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분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저도 다시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진수 노인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봉남 노인은 깨달았다. 사람은 죽어도 남긴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봉남 노인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다. 진수 노인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찬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봉남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형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은 따뜻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진수 노인이 남긴 마음은 이제 자신 안에서 계속 살아갈 거라는 걸. 진수 노인이 떠난 뒤 산책 모임은 한동안 조용했다. 늘 먼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없자 공원 공기마저 허전하게 느껴졌다. 아침마다 벤치에 앉으면 봉남 노인은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금방이라도 진수 노인이 오늘도 오셨네요? 하며 웃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했다. 성우 노인도 오미자 씨도 다들 말수가 줄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닦았다. 그날 아침 봉남 노인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진수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당신이 사람들 지켜줘야 합니다. 봉남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오늘도 걸읍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봉남 노인은 억지로 웃었다. 형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포기하는 거였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성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진수 형님이라면 걸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말이 없었다. 발소리만 조용히 이어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걷다 보니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진수 형님이 여기서 맨날 쉬자고 했지. 맞아요. 근데 결국 제일 오래 걸으셨잖아. 사람들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함께 나누니 조금 덜 아팠다. 산책을 마친 뒤 봉남 노인은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우리 진수 형님 사진 하나 걸어 놓을까요? 며칠 후 공원 한쪽 작은 쉼터에 진수 노인의 사진이 놓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웃으며 걸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동시에 웃었다.
딱 진수 노인다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산책 모임은 조금씩 다시 활기를 찾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더 챙기기 시작했다. 누가 안 나오면 직접 전화했고 몸이 아프면 죽을 끓여다 줬다. 봉남 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진수 노인이 남긴 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봉남 노인은 혼자 시장에 갔다가 국밥집 사장을 만났다. 사장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산책 모임 유명해졌어요. 우리가요? 예. 사람들이 보기 좋다네요. 그러면서 사장은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사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봉남 노인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돈 걱정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손님들 얼굴 먼저 보게 됩니다. 봉남 노인은 피식 웃었다. 좋은 변화네요.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진수 어르신 덕분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봉남 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이었다. 진수 노인은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봉남 노인은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 사진들, 아내와 찍은 사진,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는 문득 눈물이 났다. 평생 너무 바쁘게만 살았다. 행복은 늘 나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는 걸.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손녀 지우였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발표해. 봉남 노인은 웃었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이야기 할 거야. 내 이야기를 왜? 지우는 신나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는 영웅이라고. 봉남 노인은 순간 말을 잃었다. 영웅. 평생 그런 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 그저 먹고 살기 바빴고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다. 그런 자신을 손녀는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전화가 끝난 뒤 봉남 노인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마치 진수 노인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산책 모임 사람들은 작은 계획을 세웠다. 우리 봉사 한번 해볼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주자는 이야기였다.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미자 씨는 김치를 담갔고 성호 노인은 직접 장을 봤다. 봉남 노인도 새벽부터 움직였다. 반찬을 전달하러 간 날 한 할머니가 눈물을 보였다. 누가 이런 걸 챙겨줘요. 봉남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주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 얼굴엔 피곤함보다 웃음이 더 많았다. 그 순간 봉남 노인은 깨달았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건강해진다는 걸. 그날 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누군가를 웃게 했다. 진수 형님이 남긴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공원 나뭇잎 끝이 조금씩 붉어지고 아침 공기도 제법 차가워졌다. 봉남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요즘 그는 새벽이 좋았다. 조용한 거리, 선선한 공기, 천천히 밝아오는 하늘.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다. 공원에 도착하자 산책 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다. 봉남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잠이 그냥 깨더라고요. 사람들은 웃으며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봉남 노인의 눈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공원 구석 벤치에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봉남 노인은 왠지 마음이 쓰였다. 몇 달 전 자신의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날씨 좋죠? 노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패인 주름, 잔뜩 지친 눈빛. 노인은 작게 대답했다. 예. 봉남 노인은 옆에 앉았다. 산책하러 오셨어요? 노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봉남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은 혼자 사는 지 오래됐고 자식들과 연락도 끊겼다고 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지낸다고 했다.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봉남 노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불과 얼마 전 자신도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이 걸으시죠. 노인은 당황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후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날 산책 모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노인에게도 환하게 인사했다. 오셨어요? 천천히 같이 걸어요. 노인의 이름은 이만석. 74세였다. 처음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 섞여 걷다 보니 조금씩 얼굴이 풀리기 시작했다. 산책이 끝난 뒤 사람들은 편의점 앞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다. 성우 노인이 웃으며 물었다. 만석 씨 취미가 뭐예요? 만석 노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취미요? 마치 그런 걸 잊고 산 사람 같았다. 한참 생각하던 그는 작게 말했다.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봉남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사진요? 젊을 때는 카메라 들고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먹고 살기 바빠지면서 다 잊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미자 씨가 활짝 웃었다. 그럼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만석 노인은 당황하면서도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만석 노인은 정말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와, 진짜 멋있다. 옛날 카메라네요. 사람들이 신기해하자 만석 노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날부터였다. 만석 노인은 산책 모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햇살 아래 스트레칭하는 순간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진을 찍는 만석 노인의 표정도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봉남 노인은 만석 노인 집에 놀러 갔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벽 한쪽에는 예전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찍은 풍경 사진, 아내 사진, 어린 자식들 사진. 봉남 노인은 한참 동안 바라봤다. 사진 정말 잘 찍으셨네요. 만석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누가 이런 말 해준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만석 노인은 처음으로 웃으며 추억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작게 말했다. 요즘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봉남 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몇 주 뒤 산책 모임 사람들은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만석 노인이 찍은 사진들을
공원 쉼터에 전시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사진이 걸리는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사진 너무 따뜻하다. 사람들 표정이 참 좋네. 만성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복남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작가님 인기 많으신데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만성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복남 노인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만성 노인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산책 모임 사람들이 놀러와 함께 밥을 먹은 것이다. 된장찌개 냄새, 웃음소리, 사람들 이야기. 그 따뜻한 풍경 속에서 만성 노인은 연신 웃고 있었다. 복남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걸. 그날 밤 복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다시 웃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함께 웃어야 오래 산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공원 은행나무 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새벽 공기에는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복남 노인은 두 손을 비비며 산책 모임 장소로 걸어갔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가님 오셨네. 사람들이 만성 노인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목에 카메라를 건 만성 노인은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다. 복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은 단풍 사진 찍어야죠.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산책은 유난히 활기찼다. 누군가는 밤 삶은 고구마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왔다. 사람들은 함께 나눠 먹으며 웃었다. 그 순간 복남 노인은 문득 생각했다. 예전엔 건강이란 운동이나 음식만 중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람을 가장 오래 살게 하는 건 웃을 이유였다. 산책이 끝난 뒤 복남 노인은 혼자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그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복남 어르신 맞으세요? 복남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성우 어르신 딸입니다. 복남 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사실 아버지가 예전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복남 노인은 조용히 들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혼자 계시면서 점점 말도 없어지고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복남 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맨날 산책 이야기만 하세요. 친구들 자랑하시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복남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성은 깊게 고개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복남 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은 대단한 걸 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함께 걸었고 이야기를 들어줬고 웃으려 노력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산책 모임 사람들은 작은 계획을 세웠다. 우리 동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김장 나눔할까요? 모두가 적극적이었다. 오미자 씨는 직접 배추를 절였고 성호 노인은 트럭으로 재료를 날랐다. 만성 노인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봉남 노인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은 허리 좀 써야겠네. 사람들이 웃었다. 김장하는 날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양념 좀 더 넣어야 해. 아이고 짜다 짜. 손은 바빴지만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봉남 노인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예전 겨울마다 밤새 김장하던 모습. 그땐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들이 행복이었다. 김장이 끝난 뒤 사람들은 반찬통을 들고 혼자 사는 어르신 집들을 찾아갔다. 한 할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놀랐다. 이걸 다 놔줘요? 오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다. 혼자 드시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누가 이런 걸 챙겨줘? 봉남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돌아오는 길 사람들 얼굴엔 묘한 행복이 번져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만석 노인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왜요? 다들 진짜 행복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봉남 노인은 피식 웃었다. 우리 모델들이 좋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또 한 번 웃었다. 그날 저녁, 봉남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끓였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진수 노인 사진을 바라봤다. 형님, 보고 계십니까? 사진 속 진수 노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수 노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은 큰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살아난다는 걸. 괜찮아요. 같이 걸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짧은 말들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웃었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비싼 약보다 따뜻한 마음이다. 초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봉남 노인은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공원으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추운 날엔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춥더라도 나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원에 도착하자 산책 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흔들었다. 봉남 씨 오셨네요. 오늘 엄청 춥네요. 사람들은 손을 비비며 웃었다. 그때 만석 노인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오늘은 겨울 분위기 사진입니다. 찰칵.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미자 씨가 말했다. 만석 씨 요즘 완전 젊어졌어요. 정말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두운 얼굴은 사라지고 지금은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진수 노인에게 말했다. 형님,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날 산책을 마친 뒤 봉남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다 발길을 멈췄다. 공원 끝 벤치에 한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누가 봐도 많이 운 얼굴이었다. 봉남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추운데 괜찮으세요? 여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여성은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봉남 노인은 벤치 한쪽에 천천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성이 힘없이 말했다.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봉남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슬픔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요. 봉남 노인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자신이 떠올랐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세상이 멈춘 것 같던 시간.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여성의 눈물이 다시 터졌다.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봉남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슬플 때 정답보다 공감을 원한다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한참 울던 여성은 조용히 물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봉남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흔들렸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견딜 수는 있게 됩니다. 그 말에 여성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봉남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여기 다시 나오세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왜요? 같이 걸읍시다. 다음 날 봉남 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공원에 갔다. 그런데 멀리서 어제 그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인사했다. 처음 오셨어요? 추운데 잘 나오셨어요. 여성은 어색하게 웃었다. 이름은 한정숙. 61세였다. 처음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걷다 보니 조금씩 표정이 풀어졌다. 산책 후 사람들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다. 정숙 씨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오미자 씨가 놀라 물었다. 왜 그러세요? 정숙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누가 이렇게 챙겨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온기로 버티는 존재였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머리도 단정히 하고 나오고 사람들과 먼저 인사도 했다. 어느 날은 직접 삶은 달걀을 가져왔다. 별건 아니지만 같이 드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정숙 씨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봉남 노인의 눈가도 뜨거워졌다.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봉남 노인은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봉남 노인은 웃었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외로움은 실제로 몸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과 연결되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잘 이해됐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고 느끼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집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멀리 공원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서 처음 진수 노인을 만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다시 웃었다. 사람은 결국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사람의 온기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새벽 공원 바닥에는 하얀 서리가 얇게 내려앉았다. 봉남 노인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천천히 공원으로 걸어갔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봉남 씨 오늘 늦으셨네. 추워서 이불이 안 놔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평범한 웃음소리가 봉남 노인에겐 참 소중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TV 소리만 가득한 집, 차가운 밥상, 말 한마디 없는 하루. 그때는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그날 산책을 마친 뒤 사람들은 공원 쉼터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여기 오는 생각부터 나요. 성우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엔 하루가 길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만성 노인은 사람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오미자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나 오늘 예쁘게 찍어줘요. 사람들이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봉남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진수 노인이 떠난 뒤 이 모임이 이렇게 계속될 줄 몰랐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공원으로 뛰어왔다. 할아버지, 손녀 지우였다. 봉남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 추운 날 왜 왔냐?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학교 방학했어.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오랬어.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지우 왔네. 많이 컸다.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흐뭇하게 웃었다. 그때 지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장이었다. 할아버지, 나 발표대회에서 상 받았어. 봉남 노인은 깜짝 놀랐다. 진짜? 지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야기했는데 1등 했어. 봉남 노인의 눈이 커졌다. 내 이야기? 응.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발표했어. 사람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우는 신나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맨날 아프고 슬퍼했는데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해졌다고 했어. 봉남 노인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그 순간 봉남 노인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사람들이 조용히 웃으며 박수를 쳤다. 성우 노인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오미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봉남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웃게 됐잖아요. 정숙 씨는 눈시울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요. 만성 노인은 카메라를 내리며 조용히 웃었다. 오늘 사진은 평생 남겨야겠습니다. 봉남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늙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고 누군가의 웃음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따뜻하게 퍼져갔다. 그날 오후 산책 모임 사람들은 공원 쉼터에 작은 현수막 하나를 걸었다. 그 안에는 진수 노인이 남긴 말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웃으며 걸으세요. 사람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봉남 노인은 천천히 웃었다. 형님,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었다. 해가 천천히 저물 무렵 봉남 노인은 지우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다. 지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응? 지금 행복해? 봉남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게 물든 겨울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응, 정말 행복하다. 지우도 활짝 웃었다. 봉남 노인은 그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봉남 노인은 감사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참 많이 웃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나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